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고개를 많이 숙였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는데 그 장면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서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고 속에서 신음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런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와 함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인 이재명 대표의 모습. 최근에 돈 문제와 관련해서 일련의 사건들이 민주당 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장면 당원들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볼 것 같습니다. 이동학 최고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 오늘 이제 쇄신 의원총회가 있었던 날이어서 뭔가 당이 새롭게 태어나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혹시 뭐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오후 4시 시작했으니까 지금 진행 중이긴 할 것 같네요. 네, 아직 뭐 나온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저희들이 느끼는 이 심각함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지도부가 엄격함이 실제 있는가, 우리들의 내부적인 잘못에 대해서 엄격함을 들이대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이러한 사건들이 터졌을 때 일관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네. 거에 대한 문제인식이 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돈봉투 사건이 터졌을 때 진상조사위를 안 꾸렸습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밖의 일이기 때문에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기존의 검찰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는 검찰로부터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검찰 보고 갑자기 수사를 해달라는 입장 표명 자체가 네. 앞뒤가 좀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진상조사단을 꾸리지 않았는데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해서는 또 진상조사단을 꾸렸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엄격함과 신속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좀 뒤로 좀 처져 있는 느낌입니다. 잠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불일치, 기준이 없는 듯한 이런 선택은 왜 그런 겁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도부가 명확하게 이 원칙과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고 간다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도대체 어디로 이 국가를 끌고 가려고 하지? 야당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이제 이른바 비주류죠. 과거의 친문 또는 이낙연 대선 후보 주변에서 활동을 했던 의원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려는 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님께서 국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 뜻이 국민들께 온전히 전달되고 우리 자세를 새롭게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총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 다소 혼란스럽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걸 숨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공개 요청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의총은요, 공개가 원칙이었습니다. 옛날에 다 공개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내용이 아니면은 비공개로 안 했습니다. 오늘 보고 내용 가운데 언론에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공개 요청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뭐 반대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크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 다수를 차지한 주류가 현장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저런 상황은 뭘 의미합니까? 일단은 그 김남국 의원이 사실은 열흘 전부터 급부상했습니다만 그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최대 현안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전당대회 관련한 것만 해도 소위 계파 간의 입장이 완전히 다를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여기에 김남국 의원 사건이 보태진 것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당장 탈당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당내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계파 간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해서 이게 공개되는 게 당 분열로 비춰질 것을 염려한 것 같고요. 네. 또 소위 비명계에서는 아무래도 공개해야 뭐랄까요, 보다 투명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공개 비공개를 놓고 입장이 완전히 갈린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항상 지금 민주당 그 당내 문제를 얘기할 때 논의되는 어떤 분열의 가능성 내지는 어떤 지도부의 행태의 번복 가능성 이런 게 잠재해 있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 민주당 지금 지도부의 어떤 정무적인 대응력, 네. 위기관리 능력 여기에 아쉬움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도 일어난 게 알려졌을 때, 처음에 알려졌을 때 즉시 이 지도부가 대응을 못했어요. 네. 이번에 김남국 의원 건만 하더라도 이게 여론이 악화된 뒤에서야 당의 진상조사, 그다음에 뭐 윤리감찰 이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판단이나 초기 대응을 굉장히 안일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한계,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가 작고 당이 어쨌든 신속하고 원칙적이고 기민한 그런 판단을 해야 될 때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네. 그 민주당 내의 당내 리스크라는 거는 계속 도드리표처럼 되돌아와서 제자리를 맴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탈당 선언과 이재명 대표의 사과 내용을 봤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에 대한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높은 책임 의식을 요구하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내용은 과연 공직자의 처신 그리고 사과 이런 선택에 대한 것입니다. 순위 확인하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